안녕하세요. 김재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중국이 홍콩 시위를 무력 진압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홍콩 시위가 격화되면서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 정부도 범죄인 인도 법안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반대로 홍콩 시민들은 홍콩의 정치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느꼈을 거고요. 그도 그럴 것이 홍콩은 중국 본토와는 달리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왔습니다. 공산당의 권력 투쟁이나 비사를 다룬 반중 서적도 중국 본토에서는 출판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홍콩에서는 각종 서적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의 견제가 심해지면서 2015년에는 반중 서적을 다룬 홍콩 출판업자가 행방불명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중국이 범죄인 인도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들고 나온 건데요. 홍콩 시민들은 당연히 여기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죠. 언론은 물론 출판의 자유까지도 제한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홍콩 시민들이 역대급 화력을 쏟아부으며 예상 밖으로 강한 저항을 하니까 중국은 일단 법안 제정에서는 한 발 물러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홍콩 시위가 중국에게는 일국 양제 정책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국 양제는 하나의 국가에 다른 두 개의 체제를 허용한다는 의미고요. 중국이 이 일국 양제를 내세워 50년 동안 사회주의 대신 자본주의를 약속하면서 과거 영국과의 홍콩 반환 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되던 건데요. 그런데 지금은 양날의 검이 되어서 어디를 겨눌지 모르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만약 중국 정부가 무력으로 홍콩 시위를 진압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모로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첫째,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로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시점에서 미국에게 밀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마 중국이 홍콩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속으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지도 모르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사면 초가에 몰리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거칠게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을 쥐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역시 경제 성장률입니다.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던 1989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7%포인트나 둔화된 4.2%에 그쳤고 90년에도 3.9%밖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일국 양제 정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일국 양제 정책은 홍콩뿐만 아니라 마카오에도 적용되고 대만과의 통일 정책으로 중국이 내세우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만약 홍콩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다면 중국이 일국 양제 정책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향후 대만까지 통일해서 하나의 중국을 완성하려는 중국의 계획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가진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중국은 단순한 무력 진압보다는 복잡한 두뇌의 싸움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콩 시위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면서 중국이 가진 경제적인 인센티브로 홍콩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교환하려 할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중국은 본토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도시 중 하나인 선전을 홍콩의 대항마로 키워서 선전을 통한 홍콩과의 체제 경쟁을 노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홍콩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인 것인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 전개 과정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재현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